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16번째 시간입니다. 요 전 시간에 뭐를 했냐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요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이제, RDB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터미널 모드에서 SQL 플러스를 기동하죠. 그럼 SQL 플러스는 SQL문을 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SQL 플러스를 기동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DB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드는 이제 실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스크립트를 돌렸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시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ER 모델링이 끝난 결과를 갖고서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스크립트 결과를 갖다가 SQL 플러스에서 돌려가지고 RDBMS에다가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까지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라클을 쓰는 경우 말고 MySQL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과정은 같습니다. 다만 이 스크립트 있잖아요. 스크립트. 우리 여기서 말하면 이제 table.sql, 여기 보이시죠? table.sql의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모양이 약간 달라서 그거는 이제 DBMS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건 그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됐고요. 오늘은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실습될 환경 있잖아요. 만들어진 실습 환경을 갖다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과정을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돌려서 테이블과 DB를 다 만든 상태에서 여러분이 요건 이제 SQL 플러스가 수행이 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서 이렇게 명령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시면 저거 제대로 들어가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이거 보시면 골라내세요.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디파트먼트 테이블로부터.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우리가 ER 모델링에서 만드는 테이블이고요. 그것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오라클 DBMS에서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죠. 그 안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약간 쉬운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SQL 플러스에서 골라내세요. 그죠? Dname. 그죠? 그 Dname을 그러니까 테이블에 보면 속성이 Dname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실제로는 디파트먼트 네임으로 출력하시고 디파트먼트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를 디파트먼트 넘버라고 출력하라 이거죠. from 디파트먼트 어떻게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디파트먼트 네임 보이시죠? 여기서 오죠? 디파트먼트 넘버 보이시죠? 이게 원래 그냥 하면 Dname 디파트먼트 넘버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이제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as라는 걸 이용해서 치환시켜서 보여주게 하는 거죠.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description, 스튜던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에 대한 상세사항을 보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은 이런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데이터 타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제까지 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시스템에서 RDBMS를 만들어줬고, 만들어진 RDBMS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나 테이블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데이터도 잘 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뽑아내세요. 스튜던트 넘버하고 네임. 어디로부터? 스튜던트로부터.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스튜던트라는 테이블도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요거를 볼게요. 자, 뽑아내세요. 네임. 맞죠? 웨이트를 뽑아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웨이트에다 곱하기 2를 한 값을 갖다가 뭘로 표현하라고 그래요? 웨이트 뉴 해서 웨이트 뉴. 요거는, 요 값은 요거의 2배 곱하기 2를 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디로부터? 스튜던트 테이블로부터. 보이시죠? 좋아요. 그래서 요 앞에까지 해서 이렇게 몇 가지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한
그 스크립트가 잘 작동해서 오라클 DBMS의 테이블하고 데이터가 잘 들어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이 쓰셨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감이 쓰셨을 거예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단어 끝난 거고요. 요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요, RDBMS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깔리게 되면 그 SQL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치해주는 프로그램이 SQL 플러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쓰기 싫으면 내가 자바로 짜도 돼요. 그건 나중에 좀 뒤에 설명할 거고요. 일단 자바로 짜지 않고도 SQL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이 앞에서처럼 실렉트문을 바로 넣어가지고 SQL문을 넣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제공하는 SQL 플러스가 있는데 SQL 플러스에 대한 뭐 기본적인 어떤 명령어, 사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책 교재에서는 오라클을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공해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SQL 명령어들 보면 환경에 대한 거, 형식에 대한 거, 파일에 대한 거, 뭘 실행하라, 편집하라 이런 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 교재에 보면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SQL 플러스에서 보면 센 명령어라고 해서 이거 출력하는 폭 같은 거 결정하거나 이런 것도 있죠. 오토 커밋, 언더라인 이렇게 쭉 명령어들을 쭉 해서 내가 설명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으니까 요걸 읽어보시고요. SQL 플러스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처음에 DB를 설치해 놓고 프로그램 짜기 전에 간단하게 DB를 만들고 테스트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출력할 때 폭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페이지 사이즈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컬럼 명령어도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헤딩 온 하게 되면 요 대가리가 나오고요. 로우 케이스 소문자로 바꾸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죠. 요 컬럼을 20자리로 변형해서 한다. 이렇게 이런 거 설정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SQL 플러스에 제공하는 명령어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원리가 있는 건 아니고 SQL 플러스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중요한 것들은 정리한 거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이것까지 좀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지금 SQL 플러스 들어왔죠?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오류가 났다. 그렇게 되면 그거만 살짝 고쳐가지고 다시 돌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SQL 플러스에서 명령어가 여러 줄을 쫙 넣었을 때 중간에 한 줄 고장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한 줄만 딱 고쳐서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시고 실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QL 플러스 명령어 중에서 또 몇 가지가 있냐면 또 append, change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명령어 같은 것들 넣은 걸 갖다가 바꾼다거나 추적하는 기능들입니다. 요건 이제 요 뒤에 보시게 되면 샘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넣게 되고요. 이렇게 넣었을 때 나온 결과 갖다가 세이브할 수도 있고요. 세이브한 걸 얻어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요 명령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책을 보시고 이걸 하시면 되고요. SQL 플러스는 대세를 좌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DBMS에 보면 요 앞에까지가 이제 SQL 플러스에 대한 거고요. SQL 플러스는 처음에 좀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쓰니까 제가 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정도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SQL 플러스를 사용하실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RDBMS에 보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DBMS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문자가 있고 베리어블 캐릭터 투도 있고 넘버, 데이트 있고 쭉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룰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면 되고요. 근데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한 가지 데이터 타입은 보시면 되고 대부분 넘버나 베리어블 캐릭터 이런 거 씁니다. 그냥 데이트 이런 거 쓰고요.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같은 거 쓴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요. 꼭 알아둘 게 뭐냐면 RDBMS는 일반 기업에서 쓰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렇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DBMS가 주력으로 삼는 거는 이미지 스캔한 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비디오 촬영한 CCTV 데이터, 이런 거를 RDB에서 관리하는 거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B타입이랑 C타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쪽이 그 주력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RDBMS는 날짜, 주소, 성명, 이런 것들. 기업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CCTV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신회사나, 아니면 인터넷회사, 구글 같은데, 이런 데처럼 이미지 같은 것들이 많이 저장되는 이런 것들일 경우에는요, 보통 RDB를 쓰는 것보다는, 말했죠? NoSQL. RDB가 아닌 다른 그쪽에 특화된 DB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RDBM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대용량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스캔한 거 관리할 수도 있죠. 스캔하는 것만 관리하려고 DB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쓰는 것이지, 스캔하는 게 주가 된다. 그렇게 되면 RDBM에서 쓰는 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NoSQL은 특화된,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IoT에서 쓰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쪽에 회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써요. 그걸 NoSQL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다 RDBMS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 RDBMS에 보시게 되면, 문자나 숫자, 날짜형,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들, 그 대용량 텍스트, 그 다음에 인터벌, 이런 거. 다룰 수 뻔하죠? 문자, 숫자, 날짜, 그죠? 바이너리. 요 정도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설명이 있고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요거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이해하셨죠? 문자, 숫자, 바이너리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뭐를 했냐면, 오늘은 설치된 데이터베이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SQL 플러스를 기동시켜서 SQL 플러스에서 조회를 해서 데이터를 체크하는 과정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체크하다 보면 이제 출력되는 게 안 이쁘잖아요. 그런 것들 이쁘게 하기 위해서 컬럼을 조정한다거나, 출력한 결과를 저장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쉘 스크립트 만든 거를 수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SQL 플러스의 기능들을 갖다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딴 시간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RDB가 오늘날처럼 많이 쓰이게 된 무기 중에 하나, 그러니까 표준적인 데이터 조작 언어, 스탠다드 쿼리 랭귀지, SQL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